네, 먼저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자분들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강남대학교 김호연 교수님이십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자로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오윤진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김민희 선생님이십니다. 하상장애인 복지관 민혜경 국장님이십니다. 빛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노언정 센터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매우 뜻깊은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님 모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최혜진 과장님 모셨습니다.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이운정 과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진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학교 박진석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상장애인 복지관 이연주 실장님이십니다. 청주대학교 강성주 선생님이 계시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성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내빈이신데요. 제가 잘 실력이 좋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관계로 적어주신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예지 의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예지입니다.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시고 토론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기관 단체장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 자리가 바뀌었죠. 원래 도서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21대 국회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 교원 양성 및 점자 능력 검정 시험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 교육을 실시하는 점자 교육원의 운영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점자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올해죠. 21대 국회였습니다만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국회는 22대 국회지만요. 내년 2월 28일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시행령을 가지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점자 교원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분류해서 자격 요건을 규정했고 또 점자 교육원의 지정 및 점자 지정에 대한 취소 요건도 있고요. 그리고 점자 능력 검정 시험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꼼꼼히 보지는 못했고요. 대략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점자법에 따라서 점자 교육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점자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이나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고 이렇게 이 개정을 통해서 시행령이 마련되게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 오늘 발제를 해주시겠지만 한시령 김영일 회장님의 요청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분들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점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마련되기를 바라고요. 개정안 아직 시행 전이니까 일부 수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늘 점자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리로 안 보고 손으로 봅니다.
네, 시각장애인 당사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점자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을 좀 줄이고 또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의 공청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공청회를 시작하겠는데요. 네, 전 여기까지 하고 네, 김호영 교수님께 앞으로 계시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이제 착석을 해주시고 이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위해서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연구해 오시고요. 이 연구한 결과를 오늘 이제 말씀하시면서 개정안에 대한 이런 그 얘기를 세 가지의 축으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점자 교원의 자격 요건, 그리고 점자 교육원, 그리고 점자 능력 검정 시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플로어에 한 100여 명 정도의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이런 조율도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질의와 이렇게 여러분들의 좋은 코멘트는 마지막에 다 마치고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이렇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시각장애 연합회 김영애 회장님의 발제를 시작을 해서요. 토론 1, 2, 3, 4번의 주제까지 다 말씀을 하시면 이제 5시 25분부터 참석자 질의 및 의견 제시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연구 책임자이신 한국시각장애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영애 교수님께서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있기까지의 약간의 그 배경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2022년 3년도 초까지만 해도 점역교정사들 중에 점역교정사의 업무 범위를 좀 확대해서 점자를 지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문체부와 좀 대화를 좀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점역교정사는 근거가 장애인복지법이고 또 문체부의 소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김예지 의원께 점자 교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제안을 했고, 또 우리 김예지 의원께서 발의해 주셔서, 또 사실 또 김예지 의원께서 안 계셨다면 사실은 이 점자 교원이 점자법에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21대 마무리하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점자에 대한 열정,
관심이 있으신 의원이 우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점자법에 점자 교원을 이렇게 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 2월에 점자법이 개정되면서 점자 교원, 또 점자 교육원, 점자 능력 시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 법이 시행되는데 1년이 경과 기간이 있고, 그래서 점자법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점자 교원 자격 제도 및 점자 능력 검정시험 제도 수립 연구를 문체부의 발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발제는 자료를 보시다시피 발제문은 길지가 않습니다. 발제문은 시행령의 핵심인 점자 교원의 자격 요건, 점자 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 점자 능력 시험에 대해서 점자법 시행령에 들어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4가지 참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시행령안, 지금 입법 예고 중인데, 그리고 시행규칙안, 그리고 점자 교원과 유사 자격인 한국수어 및 한국수어교원 및 한국어 교원과 관련된 한국수어 언어법 시행령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을 참고 자료로 제시했고요. 우리가 이런 점자 교원과 관련된 그 연구 결과는 별도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공청회 자료집에는 문헌조사, 그리고 기관 현황 조사, 그리고 점자 모의 시험, 그리고 델파이 조사 4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만 발췌해서 지금 뒤에 참고 자료 4로 제시했습니다. 발제할 때는 굳이 그 연구 결과를 많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나중에 토론자나 플로어에서 질의가 있을 때 필요하면 참고자료 4를 활용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점자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특수교사가 시각장애 학생만을 가르치는 특수교사가 별도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문헌조사에도 제시되어 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은 다 특수교사가 점자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점자 지도원이 별도로 양성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특수교사가 있더라도 시각장애만을 가르치지도 않고, 또 더욱이 점자만을 직접 지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체로 점자를 아는 점자 사용자 또는 점역 교정사들이 점자를 지도해왔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에 올 2월에 점자 교원이 물을 들 수 있는 점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쨌든 점자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었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점자 교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앞에 발제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교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도록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그래서 1급과 2급인데 먼저 2급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급은 다음 2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요건은 점자 교육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시간 점자 교육 경력이 있거나, 첫 번째 요건이
조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거나 또 하나는 향후 실시하게 될 점자능력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할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우선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시간 이상 점자교육 경력이 있거나 점역교정사 3급이 있거나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 실시될 점자능력 초급 이상.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먼저 반드시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조건,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 총 120시간을 이수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중 하나와 지금 양성과정 120시간을 필수로 이수하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킨 사람은 점자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점자교원을 2급과 1급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급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1급은 2급을 먼저 취득한 사람이 1급을 승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점자교원 2급 자격이 우선 필수 요건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점자교육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시간 이상 점자교육을 할 경력이 있을 것. 아까는 점자교육 경력이 그 하나의 선택사항이었지만 2급을 취득할 때는요. 2급에서 1급으로 승부할 때는 이건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점역교정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거나 향후 실시하게 될 점자능력검정시험 고급 등급에 합격할 것. 그래서 점역교정사와 점자능력은 여전히 선택사항으로 그러나 상향된 수준의 이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쪽으로 1급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급의 선택사항, 1급의 필수사항으로 점자교육 경력이 300시간 그리고 그 근무 경력이 3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규정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점자 수업이 개설된 초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일반적으로는 시각장애 학교가 되겠고 요즘은 일반 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초중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자교육이 개설된 장애인 도서관,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도서관을 말하죠. 그리고 점자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점자교육이 개설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법적인 용어는 장애인 복지관으로 봐야 되고요. 또 점자도서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도서관법에 의한 장애인도서관과 실체적으로는 상당히 중복되지만 법적으로는 구분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자도서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 장애인도서관, 지역사회시설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또 더 여지를 고시를 통해서 확보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점자 교원에 대한 이 자격 요건 등을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별거 없네. 너무 두루뭉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해하실 것은 점자법에서 위임되거나 또 점자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시행령은 매우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기본적인 사항들만 시행령에 한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뒤에 점자 능력 시험 같은 경우가 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다. 그것은 시행하면서 뭐 무시든 또 아니면 시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결정할 일들 앞으로 더 보완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들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행령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두 번째 핵심 사항은 점자 교육원에 관한 것인데요. 점자 교육원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점자 교육원은 전문 인력과 시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우선 전문 인력과 관련해서는 상근 책임자 1명과 상근 교육강사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근 책임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되며, 이 기관장일 필요는 없고요. 또한 점자 교육 업무만 담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상근 책임자라고 하기 때문에 점자 교육만 담당해야 되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또 책임자라고 하니까 기관장이어야 하느냐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기관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서장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점역 교정사로서 점자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점자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조건은 점자교원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점자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공통점은 점자교육 경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점역교정사일 수도 있고 향후 점자교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과 관련해서 상근 책임자와 상근 교육강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근 교육강사에 대한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점자 교육만 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도 상근 교육 강사이지만, 그러나 그 기관에 일종의 이렇게 외부 강사가 아니라요. 강사라고 했지만 어쨌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간에 어쨌든 그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전제합니다. 그것을 전제하되 또 다른 업무도 경영할 수 있다. 점자 교육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첫 번째 조건은 점역교정사로서 점자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의 조건은 점자교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근데 현실적으로는 당장에는 점역교정사가 3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이 있다면 여기 점자교육원에 해당하는 상근 교육강사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죠. 인력은 그렇고 시설 면에서는 점자교육원은 강의실, 사무실 및 점자교육 장비 등을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정도로만 제시하고 아주 세부적으로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인력 및 시설 현황, 점자교육원 운영계획서,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적은 서류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요. 점자교육원은 전년도의 운영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럴 경우는 지정 취소가 됩니다. 전문 인력이나 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자유로 점자교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점자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또 점자법에서 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점자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점자 능력 검정 시험은 이번 연구에서 일단 모의 시험을 우리가 치렀는데요. 아주 세부적인 것은 연구 보고서에 있고 일단은 시행령에는 점자 능력 검정 시험의 등급을 초급, 중급 및 고급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영역은 점자 읽기와 점자 쓰기로만 제한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 본 응시자들한테 질문했을 때는 뭐 독해라든지 문해력까지도 넓게 해야 된다라고 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점자 읽기, 점자 쓰기로 평가 영역을 국한하기로 되어 있고요. 검정 방법은 점자 읽기 같은 경우는 구술로 되어 있는데 소리 내서 읽는 것을 얘기하고요. 점자 쓰기는 점자를 직접 쓰는 것이니까 필기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 합격 기준은 시행령 안 별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은데 읽기 영역 100점, 쓰기 영역 100점을 기준으로 50% 이상 합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락 점수고 전 영역 총점, 즉 200점이 됩니다. 200점에 70%, 그래서 140점을 확보해야 됩니다. 득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읽기가 예를 들어 쓰기는 40점인데 읽기가 100점이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50점에 과락해 버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읽기, 쓰기 60점, 읽기 80점은 되어야 140점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0%를 획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보통 제가 이제 발제를 하다 보면 발제자가 길어져 가지고 뒤에 토론자들이 시간에 쫓기고 또 힘들게 오셨는데 이 플로어에서는 말씀할 기회조차 안 주는데 오늘 발제가 원래 계획보다 빨리 끝났으니까 그것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제를 짧게 끝내도 되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준비된 발제를 말씀드리고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토론자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길어지는 발제와 토론을 또 생각하셨어요.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를 하시고자 이제 내용을 좀 함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오윤진 교수님의 토론, 첫 번째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손에 보셔야 되죠. 그러면 저기 가서 말씀하실래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점자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정된 마이크가 거치대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좋긴 한데 저도 그렇게 오래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먼저 우리 점자 교육원 마련 또 점자 교원이 마련될 수 있는 우리 이제 법에 다들 아시겠지만 점자법이 개정되고 1년 정도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전에 그 시행령과 그 밑에 보니까 또 오늘 시행 규칙도 점자법 규칙도 제안돼 있던데 그 자체가 우리 점자가 좀 더 앞으로 저도 점자를 사용하는 당사자로서 좀 더 많은 사람들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비시각장애인들에게도 많이 점자가 교육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활용한다는 생각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에게는 또 영광인데요. 먼저 시간을 많이 주셨으니까 저 10분이죠 원래는요. 제가 알기로는 2시 5분까지 아니지 3시 5분까지였나요? 시간은 많은데 제가 그러면 제가 원래 준비한 건 8분이었는데 다른 얘기 좀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처음 점자를 배웠던 게 14살 때 점자를 처음 배웠습니다. 점자를 배우게 된 건 특수학교를 제가 일반학교 5학년 2학기 때 했다가 다시 옛날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국민학교 편에 들어가서 점자를 배웠었는데 그 당시 생각해보면 그때 점자를 가르쳐줬던 그 특수학교 명학교의 선생님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알아야지 어떤 공부를 할 수 있고 그게 어떤 앞으로의 교육을 받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의 직업 또는 너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셨고 강조하셨고 제가 다녔을 때 이 특수학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점자를 다 써야 되는 의무적으로 저시력일지라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저시력 학생들에게는 큰 글자 책들이 주어지고 또 요즘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편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음성에 의존해서 점자가 과거보다는 좀 중요성이 약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이 오늘 발제문 또 개정안들 법들 제가 좀 살펴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는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개정안이 나오고 또 시행 규칙 자체에 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이 일단은 환영한 큰 틀에서는 환영을 하는데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몇 가지 아쉬움,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들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현실과 타협되는 면들이 제 욕심과는 좀 제가 지난번에 이 점자 교육원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점자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면도 기쁘게 생각했고 또 점자를 교육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그 점자교원의 위상이나 그런 것도 좀 더 기대를 갖고 두 가지 차원에서 기대가 컸었는데 저의 욕심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제가 오늘 발제로 준비했었던 거 세 가지로 아까 발제해 주신 윤영희 교수님 말씀 대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그 몇 가지만 아쉬웠던 거, 이게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몇 가지는 각각마다 어떤 부분을 조금 지금 입법되고 돼 있는 시행령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 규칙 자체에서는 좀 더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자 교원의 그 자격 요건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한국어 교원하고 한국어 수어 교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이 조금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쉬웠던 건 다른 부분들은 제가 두 가지 그 법안들과 지금 새로 만들어 놓은 걸 비교해보면서 보니까 이 자격에 있어서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 단체를 보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비슷하고 우리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따라서 장애인 도서관이나 적자도서관이나 이런 면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건 있긴 한데 우리는 아직은 대학에서 아까도 발제해 주신 김영희 교수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점자를 전공하는 그런 전공 과목으로 점자 자체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없다라는 게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한국어 교원이나 또 한국어 수어 교원인 경우에는 한국어 수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환경대학교라고 하고 국립환경대학교도 있고 나사렛대학에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수업 자체가 어떤 대학에서의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하나의 학과로서 존재하고 있어서 조금 더 그 이상이 어떻게 보면 점자보다는 좀 더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서 그게 역시 우리 시행령에 만들어지는 교원의 자격에서 대학 내에서의 교육기관이나 교육에 대한 내용들은 반영할 수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뒤에 이번에 연구과제로 진행됐던 것들을 보시면 아까도 잠깐 발제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특수교육학과가 있잖아요. 우리 대상을 하는 게 지금은 대부분 과거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에 대한 특수교육이 제가 듣기로는 특수교육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덜하다. 그리고 또 점자도 가르치는 게 저는 과거에 저의 동료들, 친구들이 특수교육을 했을 때 시각장애인 경우도 말고도 비장애인 경우도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하면서 점자를 배우고 그런 동아리도 있었던 대학도 제가 가본 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런 점에서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수학교, 맹학교에서 점자 자체를 모르는 교사들도 많이 있다.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 기회로 삼아 이 어떤 법적 마련을 기회를 삼아서 적어도 시각장애 학교 선생님들은 점자를 좀 더 많이 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자 교원에 대한 부분, 교육원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 전문 인력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전문 인력에서 그 교육원에 적어도 2명, 책임자, 상근한 책임자 1명하고 그 다음에 상근 교육강사. 근데 그 자격 기준을 보면서 제가 물론 그 책임자인 경우에는 꼭 뭐 기관장이 아니어도 된다. 뭐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그 점자 교육 업무를만을 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뭐 오케이 다 괜찮은데 상근 교육 강사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많은 대학들 안에 장애학생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제가 꽤 오래되긴 했지만 이거 부분에 연구과제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꼭 겸직이 이루어지면 원래 이 역할을 맡아야 되는 데 있어서 소홀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어떤 상근하는 점자 교육을 담당하는 그 직원만이라도 전 강사만이라도 다른 업무에서는 조금 그 배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교육만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겸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점자 교육 자체를 소홀할 수 있는 면들이 생기진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봤고요. 그리고 보통 많은 전문직들 그 자격증들에서는 이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전역교정사도 있고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도 다 뭐 활동지원사도 있는데 여기 보면 적어도 보수교육이 뭐 연 1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시간을 진행됐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찾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걸 좀 발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시설 부분에서 점자교육원 자체 시설이 물론 아까도 발제하시면서 잠깐 언급해서 모든 걸 상세하게 다 규정짓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일정 정도의 시설 규모나 아니면 거기 강의실이나 사무실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영세하게 굉장히 물론 일정 정도의 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 지원 자체가 많은 게 처음부터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수준의 그런 규모나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 교육원이 되려면 일부는 좀 정해져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적어도
그 시행령의 정도는 나중에 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출발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존에 있었던 시설들을 유효 시설을 활용하는 정도로 출발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 발제문이나 이번 연구에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전에 듣기로는 이 교육원 자체가 적어도 17개 광역 지자체 단위로는 다 하나씩 만들어진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점자 교육 출판 시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수도권 역시 많은 면에서 물적 인적 자원들이 집중화되면서 지역하고의 그런 격차, 수준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때로는 지역에서 이 교육원이 만들어졌을 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오히려 너무나 큰 우리 격차가 발생해서 그 어떻게 교육원으로서의 그 이상 자체가 좀 더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거는 전부터 생각을 해본 건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 교육원의 그 준비 자체가 수도권에는 너무나 많은 인력들 또 환경들이 있어서 이게 서울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에서는 교육원이 하나 마련된다고 하면 바다 경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안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지역들은 수도권과 잘 규모가 큰 시설과 같이 이 컨소시엄이나 이런 매칭돼서 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나중에 그 교육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들, 그 지원 과정들이 나와 있던데 그런 게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점자 능력 그 검정 시험 부분 말씀드리면, 여기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평가 그 과락 자체 50% 말씀하시고 전체 그 총점이 70%. 이거는 뭐 다른 국가고시보다는 좀 높게 잡으신 게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으나, 시험이 쉬울 건지 어려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과락 40%에 60점. 제가 정액교정사도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이거 개정할 때 바꿀 때 그 한주련에서 무슨 회의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자체 되게 아까 모의고사 얘기하셨지만 지난번에 제가 어느 기회에 들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 시험 진행이 됐고 또 사람이 많은 인력들이 들고 여기 시험 과정 자체도 꼭 뭐 1년에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1년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아이디어하게 생각해 본 건데, 제가 요즘에 갑자기 그 챗GPT나 AI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막 꽂혔거든요. 여러 가지 보면서 요즘에 그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이렇게 막 컴퓨터에다 직접 해가지고 지금 틀리고 맞고 하는 것들 점자 입력해서 또 말로 하는 것도 요즘에 테스트에서 이게 말이 틀렸나 맞았나 그 어학할 때도 많이 되던데, 이것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연구하면 우리 그 토익, 토플 그 시험 보듯이 굳이 큰 시설, 여기 시설 규모도 그 다음에 공시해서 어떤 정도 관리를 하고, 제가 정액교정사 시험 볼 때마다 1년에 2번씩 되게 여러 번 장소 섭외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고민 없이 시스템화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쉽게 이게 진행이 되지는 않을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을까? 어젯밤에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PC상에서 키보드로 점자를 퍼킨스식으로 입력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그 의문이 되는 요 그 시행령하고 규칙에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자세히 하지 않기 위해서 안 반영된 건지 아니면 빠뜨리신 건지 모르겠는데, 시행령의 8조 부분인가요? 점자 능력, 검정 시험의 응시 수수료 요 부분이니까 4호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4호까지 나와 있는데 그 시험 수수료 반환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10일 전까지 50% 시설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10일 넘어서는 전부 반환 안 되는 거 맞는 거죠? 제 생각이.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거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점자법 그 시행규칙 그 제정한 2조네요. 2조. 점자 교원 자격 심의위원회. 여기서 제가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전체 위원 11명 중에서 3인 이상은 시각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각장애인으로 한다는 이유가 우리 적어도 이 심의위원회가 점자와 관련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 3인 이상을 잡지 않았을까. 근데 요즘에 점자 안 쓰는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점자를 주된 뭐 문자로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이 정도로 좀 해놔야지 이 위원회의 윤희가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행 지금 이제 제시해놓은 안에 대한 이런 이제 몇 가지의 보완 사항으로서 상근 강사의 역할, 그다음에 이제 보수교육 부분, 그리고 시설 기준에 대한 명확화, 그리고 이제 검정 시험에 대한 이런 조건들,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뭔가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을 아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토론자로는 서울명학교 교사이신 김인희 선생님 모셔서 두 번째 지정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각장애 학교에서 30년 넘게 점자를 가르치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 특수교사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점자를 어렵게 생각하고 소리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던 차에 점자법 개정과 시행령이 이제 이렇게 안으로 나오게 돼서 참 반갑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최근 시각장애 학교에서 이제 점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발제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각장애 학교는 느린 학습자 증가와 함께 중도에 전입하는 학생들 증가가 큰 이슈입니다. 특히 통합교육에서 실패해서 전입 오는 학생이나 중도에 눈이 나빠져서 실명하여 전입 오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70~80%가 넘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중도에 전입 오면 단순히 학급에만 배치될 뿐 기본 학습 도구로 점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맹학교 교육과정 안에 점자가 없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 서울명학교는 시각장애 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조금 낫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사실 지원센터에서 가르치는 점자는 방과후나 토요일 그리고 방학 중에 지원하고 있어서 이 점자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담당도 아닌 그런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점자를 가르치는 지원센터에 있어서 교사 충원이라든지 교육 건강 부족 이런 부분에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중도에 지금 전입 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 발제문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제 소소한 의견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자 교육의 자격 요건에 대한 거는 살펴보니까 한국어 교원과 수어 자격의
기준을 참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셨고 2급 자격 기준으로 3년 이상 근무, 300시간 이상 점자 교육 경력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300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명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맹학교에서 보면 중도 실명 직업교육과정인 일요재활과정이나 점자 교과가 교과목에 있을 뿐 교육과정 안에 점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0시간의 요건이 프로그램인지 교과목인지 교과목으로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게 좀 상세화가 요구되고요. 뭐 복지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점자 교육이 상설인지 특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규정들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자 교원은 한국어 교원과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요. 저도 사실 점자 교원이 한국어 교원과 같은 그런 지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있었던 협력 교정사가 있는데 점자 교원 제도가 생긴다면 이제 격상의 의미가 그래도 나름 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반면에 기존 협력 교정사와 어떤 제도 면에서 차별성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력사나 교정사가 이제 점자 자료를 만들거나 그런 부분에서 점자를 잘 아는 기능면이 크다면 교사는 학생들이나 이제 뭐 중도 실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식과 태도를 가르치는 전달자로서 가르치는 능력이 조금 더 중시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자 교원이라면 기존의 점력사나 교정사가 했던 것보다는 교육학이나 시각장애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보다 많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점자 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앞부분에 점자 교육원은 전문 인력과 시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설 요건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가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행령 안에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윤진 교수님께서도 앞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점자 교육 담당자는 상근 교육 강사라면 겸직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오윤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점력사가 있고 센터에 점력사가 있고 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력사는 점자 교재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자 교육 강사라면 점자 교육에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학교에서도 교사 자격증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추후 연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보통 1년에 교직과 관련해서 60시간 이상 연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30시간 정도의 연수들이 진행이 되어야 보다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조금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자교육원은 전문 인력과 시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명시했는데요. 이럴 경우 기존의 점자교육을 실시하던 일부 기간만 좀 점자교육은 계속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규모나 시설 기관을 명시하실 때 조금 탄력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뭐 추후에 인력 보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시설비 충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강이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원센터의 경우에도 8년 전에 교육부에서 이제 크게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만들었고 사업비는 교부를 매년 합니다. 그런데 시설과 인력 충원은 전혀 되지 않아서 매년 증가하는 학생과 프로그램에
어려움이 많이 크거든요. 이거는 이제 점자 교육원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센터를 운영해 올 때 느끼는 그 어려움이에요. 아울러서 점자 교육원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점자 지도 교육 교재 제작이 먼저 돼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보급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일에 좀 더 힘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자 교육원이 각 시도에 개설되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점자 교육을 적시에 꾸준히 받지 못하는 그런 중도 실명자들을 위해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점자 교육원과 지방맹학교가 협력을 좀 한다면 중도에 실명한 그 실명 성인들 대상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점자를 배울 귀한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점자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능력 검정 모의 시험을 저희 센터에서 중도에 실명한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점자 능력을 알아보는데 적절했고요. 조금 쉬운 수준이어서 학생들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점자 능력 시험이 매년 실시된다면 우리 학생들이 사실 소리로 많이 듣고 공부하려는 조금 편한 수동적인 그런 학습자인데요. 이런 학생들의 문해력과 학습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점자 능력 검정 시험이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자료이고 저희가 매년 받아보고 싶긴 한데요. 점자 교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점자 능력 검정 시험이 기존의 점력 교정사 시험과 차별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읽고 쓰기 능력만 포함해서는 되지 않고요. 보다 전문적인 영역을 포함해야 되고 다양한 문항 개발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어 능력 검정 시험에는 수업 계획안과 강의 계획서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사 채용 임용고시에서도 그런 수업을 운영하는 능력들이 중요하게 포함이 되는 것처럼 점자 능력 검정 시험에도 수업 계획안이나 강의 계획서 외에 실제 수업 능력을 평가하는 기회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그리고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학생들의 점자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지금 최근의 경향들 이런 거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 상등직에 대한 이런 그 조건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추수지도 뭐 예를 들면 보수교육과 같은 이런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도 많이 느꼈었는데 수어 같은 경우는 한국 수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점자 능력 검정 시험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부분이 조금 빠져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침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토론까지 들었는데요. 어떻게 계속 진행할까요? 네, 계속 진행해서 저희가 조금 이른 시간에 좀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지정 토론자로는 하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님이시고 한국시각장애인 도서관 협의회 부회장에 역임하고 계시는 민혜경 사무국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혜경입니다. 최근 시각장애인계에서 이제 점자 해독률이 낮아진다, 점자 사용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 그런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체계적으로 점자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점자 마이크가 안 돼요? 아니 되긴 굉장히 약해. 마이크가 약해. 네, 좀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졸리시지 않도록. 네.
네, 그 저변에는 체계적으로 점자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점자 교육 전문가도 없고 점자 전문 교육기관도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유결되고 있습니다.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이 80% 이상인데 점자를 제대로 교육시켜줄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점자 해석률이 점점 낮아지는 게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점자법 시행령 개정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 무척 반가웠고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개정안 주요 골자가 점자 교원 자격 요건 신설, 점자 교육원 지정 요건 및 절차 신설, 점자 능력 검정 시험 제도 도입 등을 담겨 있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점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문체부 관계자 그리고 이번 연기를 수행해주신 김영희 회장님과 연구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점자법 개정안 그리고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점자법 시행령 제3조 점자 교원의 자격 요건 등 그리고 제7조 점자 능력 검정 시험의 실시와 관련된 의견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는 점자 교원 자격 요건을 크게 두 가지, 점자 교육 경력, 점자 능력, 전문성을 갖추면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력 요건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의 점자 교육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한편 점자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죠. 첫 번째, 국가공인 민간 점역교정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두 번째, 별표 1에 따른 점자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으로 점자 능력 요건은 확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점자 교육 경력과 점자 능력만 갖추면 취득이 가능한 점자 교원 자격 요건에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김민희 선생님께서 토론하신 내용과 의견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점자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점자 지도 및 교육적인 전문성 요건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으로서의 자격은 검증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어 교원이나 한국 수어 교원의 경우에는 검정 제도 안에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자격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과정을 보면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국어 교원은 한국어 교원으로서 갖춰야 될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교원으로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 및 검정 시험은 한국어학, 언어학, 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 실제 등의 5가지 영역으로 40개의 과목을 이수하고 이수한 내용에 대해서 검정 시험을 통해서 합격이 돼야지만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 수어 교원도 비슷합니다. 한국 수어 언어법 시행령에 한국 수어 교원으로서 갖춰야 할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하는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한국 수어 교육 능력 시험, 검정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한국 수어 교원으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필수 이수 과목으로는 언어 및 교육, 그리고 한국 수어학, 수어 교육론, 수어 실제, 농문화와 농사회, 수어 교육 실습 등 6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이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역시 검정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점자 교원도 이런 한국어 교원, 한국 수어 교원 자격 기준과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해서 점자 교원 자격 기준을 좀 설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점자 기능사 시험 제도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점자 기능사 출제 과목에 장애인 복지, 시각장애인 복지, 시각장애인 교육, 아동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어 이해와 독해, 점자 기초와 역사, 표기법 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자 교원 자격 심사에서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습득해서 점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하고 지도를 하는 교원이라는 점에서는
점자 교원으로서의 능력을 검정 제도에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점자 교원으로서 중요한 건 그 점자에 대한 교육적 기반, 교육적인 교수법 이런 부분들이 대상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내가 점자를 잘하는 것과 남에게 점자 교육을 잘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점자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그 교수라든지 일반적 이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자 교원 영역별 그 필수 이수 시간 및 검정 시험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환경, 교육학 기록 및 교육 심리를 포함한 교육적 기초, 한국 점자 및 점자 정책에 대한 이해, 한국 점자 교육론, 한국 점자에 대한 실제, 한국 점자 교육 실습, 교육을 첨단한다든지 교육 실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역을 좀 분류해서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영역을 검정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 점자 능력은 그 별도의 점자 능력 검정 시험을 도입하는 거를 이제 그 시행령에 담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국가공립민간 자격증 점유교정사 자격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떨까 한번 고민해 주시는 부분도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자격 제도를 또 운영하고 하다 보면 행정이나 여러 가지 혼선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자 능력 검정 시험을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학생이라든지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들한테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점자 능력 검정 시험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초급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수준, 중급은 문학생활 속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수준, 고급은 학업, 직업생활 속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 자체가 좀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굳이 만일에 이걸 구분한다고 하면 초급은 초등 수준, 중급은 중등 수준, 고급은 고등학교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한번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급의 경우에는 좀 접근점을 낮춰서 점자에 대해서 좀 접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중급은 보통 수준, 고급은 이름에 걸맞게 좀 고급 수준의 점자 능력을 요구했으면 좋겠고 점자 교원이라면 최소 중급 정도 이상은 자격을 취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점자 교육원 지정 관련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자 교육원 상근 책임자의 경우 점자 교육 경력 요건에 점자 교육 경력만으로 할 것인지 점자 교육 관리 경력까지 포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책임자의 경우에는 직접 점자 교육에 참여하기보다는 이제 관리라든지 어떤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역량이 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좀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적합한 인력을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 교원 그리고 한국 수어 교원과 같이 점자의 경우에도 한국 점자법으로 법률 명칭 자체도 좀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게 어떨까, 모든 법정에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점자법 개정에 대해서 저는 적극 환영하고요. 점자법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자법 제정 목적이 달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공청회 그리고 아마 이제 플로어에서도 참가하셔서 질문해 주실 텐데요. 거기에서 제시하는 작은 의견이라도 적극 반영되도록 연구진들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에 대한 이해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점자를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지도 교원이라는 측면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러시면서 일본의 점자 기능사 제도에서 요구하는 이런 그 교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급 부분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거를 좀 쉽게 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 그래서 오히려 저변학대 차원으로 가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토론자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토론으로는 빛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님이신 노원정 센터장님 모셔서 네 번째 시정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 들리시나요? 그냥 앉아서 크게 들리시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마이크를 쓰시는 건 낫지 않나요? 마이크 한번 써보실래요? 네. 아니, 이동하셔야 나중에.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마지막 토론을 맡게 된 대전 전자장애자립생활센터에서 온 노원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화체육부 관계자 외 김혜지 의원님과 그리고 한시련 회장님을 비롯한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관련된 점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개정안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고용과 이어진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정안을 보니 지금 앞에서 말하신 토론자분들이 말한 바와 같이 이 검정시험을 과연 어떤 목적을 두고 치르는 것이 좋은가를 한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그의 단체들에서 점자도서관이나 점역교정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점역 및 서울은 점역사와 교정사가 분리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취득한 사람들이 점역과 교정을 같이 하고 점자 교육까지 같이 진행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지금 2급의 요건 사항은 충분 조건이 이미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이분들이 점역 교육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점역 교육 외에 다른 일들도 병행하고 있다 보니 이 시험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점역 교정사 검정 시험 과정과 교육원의 지정해서 그럼 과연 이 교육원이 지정되고 그 상근 책임자와 상근 강사들이 점자를 교육하는 것만이 이 점자를 교육받는 게 인정이 되는 부분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 점자 교육을 현장에서 더 이용자들에게 수월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인지가 좀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자 교육원이 만약에 아까 토론자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17개 광역시에 하나씩 교육원이 지정된다 하면 그 외에 관련 점자 교육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나 점자 도서관 특수학교에서 그럼 이 관련된 검증시험 제도를 각 지역에 있는 교육원에서 검증시험을 지도해 나갈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삽입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 토론자분들과 다르게 조금 이 점자의 전문성과 그리고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배우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점역 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점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점자 교육을 하다 보면 쓰기에서는 되게 수월하게 받아들이는데 읽기에서는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특히 그렇고 그리고 점자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활용도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점자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점자를 다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숫자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엘리베이터에 층수 숫자가 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만 대부분 기억하고 한글 점자에 대해서는 다들 점자가 배운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활용도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 조금 접할 수 있도록 생필품이나 의약품 그런 게 법 개정에 들어가고 테스트 과정에 들어가고 연구 과정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만 이용자들이 진정으로 점자를 가까이 하고 활용할 수 있지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게 점자 개정안만 교육에 점자 교육에 관한 것, 점자 교육원에 관한 것만 이루어진다면 점자의 활용도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점역 교정사 중에 시각장애인 분들은 지금 교정사로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점자에 관심 있고 배우고 점역 교정사를 취득한 비시각장애인 분들이 취업에 연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도 자격 취득과 취업이 연계되지 않은 부분으로 오히려 이 자격증이 장롱 면허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용에 이어지는 부분까지 잘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2023년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시각장애인들이 20년 기준으로는 37만 명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277만 명으로 조금 다소 줄어들었고 60대 이상이 68.7% 이상이고요. 나머지 50대 이상이 13.6%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점자 해독 능력을 보았더니 해독 능력이 가능하다고 본 부분은 4.0%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는 4.0이고 불가한 부분은 96.0%입니다. 그리고 점자를 배울 수밖에 없고 활용해야 되는 중증장애인 또한 13.7%만이 점자를 해독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
점자를 지금 배우는 중이라고는 2.6%고 나머지 퍼센트는 점자를 해독조차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 보고서의 자료를 본다 하면 이 점자 교육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호법이 2016년 개정되면서 언어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교육과 문화 그리고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마련돼서 지금 상당히 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세미나나 토론회를 참석하면 직접 수어 통역사가 나와서 이 수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하지만 과연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한 가지로만이 정보 접근이 가능한가 여부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해독하는 퍼센트도 낮지만 관심 있어 하는 부분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개별성이 많다 보니까 개별성에 따른 확대본이라든지 그리고 뭐 QR 삽입된 음성 TTS라든지 그리고 AI를 활용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OCR 기능을 삽입한 부분들 그리고 현장 화면 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가야지만 궁극적인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토론을 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내년 2월 28일 이후로 시행을 해야 한다면 현장에 있는 점역 교정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성인학습자, 특히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점자에 대한 활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고용과 연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많이 좋았던 거는 정보 접근 차원에서 점자를 넘어서서 장면 화면 해설 같은 이러한 것들도 같이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네 분의 우리 이제 토론까지 마쳤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여기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에 대한 질문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한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많은 고민에 쌓인 이런 코멘트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손 이렇게 그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 손 들어서 본인의 소속이 있으시면 소속 밝혀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지 좀 이해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분부터 할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연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BK21 연구교수 이신현입니다. 네, 제가 저도 연구 강의하면서 지금 많이 느끼는 바로는
전국의 교원양성대학교에서 지금 시각장애 학생 교육 하나만으로는 지금 특수교사들이 언어라는 우리 점자를 다 익히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앞에 연구진께서 많은 노력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하고 조금 제안 드릴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자격에 대한 부분들 그 김영희 교수님, 오윤진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페이지 3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크게 세 개로 나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3년 이상 근무한 지 300시간, 그리고 점력 교정사 상급 이상 자격, 그리고 세 번째 정자 능력 검정 시험 초급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시험을 치면 만약에 세 개의 자격 중에 저라도 가장 쉬운 자격을 일단 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격에 대해서 조금 평등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관에서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 시험을 치려면은 증명서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국가 자격 시험이라면 앞으로 이러한 증명서에 대한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놓으면은 자격을 응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기관에서도, 발급하는 기관에서도 조금 공정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300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건지, 혹은 한 군데에서 꾸준히 했는 부분인지, 혹은 단기간 했는 건지도 조금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게 언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수 시험을 무조건 치는 것보다는 교육기관에서 꾸준히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냥 자격 무조건 보수 시험을 치는 것보다는 그런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자동으로 조금 우리가 해서 그래도 시간이라든지 재직하는 기관에서도 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많은 수고하신 것 같은데 네, 감사드립니다. 자격 기준에 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연구진들 좀 잘 들으셔서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혀 이런 우연히 있잖아요. 저희들은 남편하고 같이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마치고 이제 봉사활동 하자 하면서 서로 약속하고 일을 마치고는 부산에 있는 점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다가 이 점자 자격증이 있는 것을 알고 둘이서 같이 자격증까지 따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나이가 있지만 좀 젊은 친구들이 이런 자격증도 가지고 뭔가 아까 노은정 센터장님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뭔가 이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그런 인프라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막 자격증 따고 좀 같이 좀 하자 이런 말을 해도 스며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아쉽고, 그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교육이 조금 없어요. 교육 받고 싶어 하더라도 뭔가 교육 받을 어떤 기회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뭐 독학으로 하기는 했는데 영어라든지 수학 이런 거 좀 수업 받고 싶고 이런 그런 저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라 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저는 또 제안하고 싶은 거는 학교 이런 데서 이런 그 수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그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자 교육 이런 거 각급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그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다가 이렇게 점역규정사까지 따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을 뵈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시지만 정작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이제 이렇게 일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제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제 찾아가는 점자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 시각장애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점자 그분들이 이제 점자 교원들을 이제 그 일선에 있는 그런 학교에 있는 통합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교육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점자 교원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확립이 되면 점자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쉽게 점자 교원을 만나게 되고 또 점자 교원은 굉장히 갖추어진 조건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학생들한테 점자를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갖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점자를 접하는 이런 기회도 많아질 것이고요. 학생들이 점자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연구가 결과가 나온 걸 보면은 점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하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진학률, 그다음에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마 더 많은 학생들이 지금처럼 이제 쉽게 듣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자로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반추하고 이제 이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훨씬 더 공부의 어떤 깊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서 다음에 이제 진학률과 이렇게 취업률까지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럼 또 저기 뒤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로암이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점자 교원 관련된 좋은 의견들을 저희 여기서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자 교육원이 또 이제 내년에도 이제 연립 지정을 위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지원 그런 계획들이 이제 나올 것이고 이제 지원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저희도 이제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점자 교육을 담당하는 이제 상근 교육 강사의 요건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지금 전국에 있는 수많은 예를 들어서 점자 도서관들 이런 곳들의 상황들이 예산적으로 넉넉한 곳들은 많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나 이런 시행령들을 이제 검토했을 때 이게 여기서 누리가 돼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점자 교원에 대한 이런 인건비적인 지원 그리고 그에 맞는 점자 교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런 관련 부처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좋은 사업비들과 너무 좋은 사업 정책들을 내주시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 지방에 있는 소규모 기관들도 자신있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 지원 체계가 같이 병행이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방이나 이런 소규모 기관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까지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네, 혹시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 수원점자 도서관 전국교정사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근무한 지 1년이 안 돼서 저는 제가 이걸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계속 들어봤는데
점자 교원 자격이 1급하고 2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1급하고 2급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다른 건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점이 1급 자격 요건 중에 전역교정사 2급 이상 자격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요거 또는 고급 등급에 합격할 것인데 사실 전역교정사는 2급부터는 한글 외에 다른 부분을 다루는 건데 이 점자 능력 시험이 과연 이 초급, 중급, 고급 요거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차별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난이도에 대한 차별점이 있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라 이게 정확히 2급하고 고급 등급 시험을 매칭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아직 이제 점자 능력 시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기 참고 자료 4에 보면 점자 능력 시험 연구진이 제안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연구진이 올해 모의 시험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의 시험이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가 제시했던 것은 초급은 한글과 영어 수학의 어떤 영어 정자 숫자 정도. 이제 중급에는 영어 약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 중급 공급으로 올라갈수록 영어하고 수학도 상당히 올라가도록 그래서 한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학, 영어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체로 꼭 일치하진 않지만 점역교정사 2급과 이 점자 능력 시험 고급이 뭐 거의 비슷한 정도로까지는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점자 교원 측면에서 1급과 2급의 차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2급은 단순히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또 1급은 한글 이상 물론 이것도 꼭 뭐 점역교정사처럼 다른 정자까지 가르친다 이래서 1급, 2급을 구분하는 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급은 좀 더 이 초기 학습자 내지는 한글만 가르친다라고 보면 1급은 어느 분야의 점자라도 다 가르칠 수 있는 좀 더 점자에 대해서 깊이 있고 넓게 알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좀 1급과 2급을 물론 교육 경력은 기본이고요. 그런 차이를 두려고 설계된 것입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혹시 다른 의견이나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천 큰솔장애 자립생활센터에서 온 점역교정사 겸 사회복지사 김준영입니다. 간단하게 꼭 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는데요. 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점자란 자립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7년 전 시각장애 됐을 때 점자를 울면서 배웠거든요. 왜? 안 읽히니까. 너무 안 읽혀가지고 당장이라도 읽고 공부하고 당장 사회로 다시 복귀해야 되는데 너무 안 읽혀가지고 정말 처음 읽혔을 때 그 울었던 기억을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각장애인, 장애인, 중도장애인이 점자를 접했을 때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점자를 내가 배웠을 때, 익혔을 때, 사용했을 때 내가 진짜 장애인이 된 것이니까. 그래서 장애를, 시각장애를 적응해 나가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점자 교육 1 정도의 급이 되는 수준의 점자를 가르치는 교원들이라면 앞서 말씀 많이들 해주셨지만 제발 일반적으로 그냥 기억니은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점자를 배울 때 기억니은만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아요. 장애를 자립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고 각별하고 세심하고 성의껏 가르치고 태도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교수님께서 그 태도의 부분이 너무 많이 없어요.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를 가르치는 쌤에게 있어서는 태도를 강력하게
네, 세팅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준영 선생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우리 민내경 국장님 토론자에 대한 일종 답도 좀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시행령안 별표 2에 보면 점자 교원 양성 과정에 대한 120시간에 대한 과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 및 어묵 유검해가지고 한글 점자, 영어 점자 이렇게 있고요. 또 점자 교육론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세분화할 것입니다만 여기 보면 점자 교육 과정론, 점자 교재 개발론, 점자 평가론, 점자 교수 이론, 점자 읽기법 등등 있고 촉각 이론, 보조공학 이론 있고 지금 우리 김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각장애에 이해해가지고 시각장애 기초로서 어쨌든 그런 과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걸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해요. 점자 자체도 힘들지만 점자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시각장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자를 안 받아들여요. 네. 시각장애를 인정할 때 점자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중도신명자들에 대해서는 시각 점자 자체만이 아니라 시각장애 재활에 대한 상담가적 이 관점과 어떤 이 중재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점적 교원 양성 과정 120시간 중에 하나의 과목으로 좀 넣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보행 훈련 전문가인데요. 보행 지도할 때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지팡이에 대한 소개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에 대한 이제 이렇게 중도실명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어려워하시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진입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일단은 딱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 다음 단계에 잘 넘어가는데 좋은 이런 태도 부분에 대한 거, 상담에 대한 거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 이실까요? 네. 네. 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에 들었는데요. 지금 영어랑 한글, 영어, 수학과학 이렇게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사실 점역교정사에는 두 가지가 더 있잖아요. 음악하고 일본어가. 근데 사실 물론 대부분은 보통 3급 국어 필수로 하시고 2급에서 영어 하시고 1급에서 나머지 과목 중에를 고르시는데 간혹 가다가 2급에서 영어 대신에 뭐 음악이나 일본어나 이런 걸 먼저 하고 1급에서 영어를 하시거나 안 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내용에서 그런 다른 점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거가 추가되거나 명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역교정사하고 점자능력시험, 점역교정사 시험과 점자능력시험은 어느 정도는 궤를 같이 가지만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점역교정사는 자료를 변환하는 데 초점을 둔 자격이고 점자능력시험은 점자 그 자체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점자를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꼭 예를 들어서 음악 일본어 지금 점역교정사에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점자 능력에 다 넣을 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되게 지금 점자 능력 시험에는 한글, 영어, 수학 정도로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반영은 되지만. 근데 물론 이것도 향후 점자 능력 시험이 지금 여기 시행령 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걸 더 검토하면서 고시 형태든 이렇게 해서 더 세부적으로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연구진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입장이라는 것으로 답을 드립니다. 네,
미국도 한 10여 년이 좀 더 지난 것 같은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브레일 액트라고 해서 점자법이 나오게 된 과정을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종단 연구를 했는데 종단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자를 학습했던 기간에 공부했던 학생하고 본인이 선택해서 내가 아니다 난 점자가 이렇게 어렵다 싫다 나는 그냥 듣고 공부하겠다 했던 이런 학생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미국의 학생들 교육을 할 때는 개별화 교육 계획 IEP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한 명이라도 이 학생이 점자로 학습하는 것이 더 이렇게 향후에 공부나 이런 직업이나 이렇게 유리하겠다라고 누구 한 명이라도 강조를 하면 이 친구는 배우도록 점자법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점자법도 만들어지고 또 이제 점자를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시각장애 교사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 교사가 점자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럴 때 점자 교재도 많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검증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런 교원의 어떤 역량을 높이면서 이 점자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의 점자법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말씀 이렇게 한 대로 아무리 교원이 많이 만들어져도 이제 이렇게 이 점자를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마 이렇게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만들어지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의약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데에 점자가 많이 이렇게 표기가 되거나 이제 이런 것으로 점자에 대한 이런 이 요구나 이런 것들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점자에 대한 이런 관심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이런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다 보면 당연히 지금 점역교정사이신 분이 점자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취업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완료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받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로 끝내도 괜찮을까요? 끝낼까요? 네, 그러면 네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아주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최진웅 가사님 혹시 네,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혜지 의원님께서 바쁘실 텐데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자리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김혜지 의원님 일부러 발걸음 해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토론 들어주신 공연 말씀들을 해서 제가 이제 그 토론자들 그리고 이제 여기 백석에 계신 분들 전국에서 오신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게 오셔서 저희는 사실은 절차적인 어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진정성 어린 그런 말씀들을 경청하는 자리가 됐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연말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마무리해서 내년 2월에 소중한 의견들 잘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한마디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러면 끝까지 앉아계신 우리 프로에 계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과 발제를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